많은 분들이 렌즈 삽입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밀한 사전검사와 숙련된 의사의 시술이라면 그 위험성은 정말 미미합니다. 여동생분도 스마일 라식 해주셨잖아요. 여동생분께는 렌즈 삽입술을 따로 추천하지는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시력교정술을 고민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어떤 수술이 나에게 맞을지 혹은 안전할지 많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력교정술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정확하게 조절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죠. 시력교정술도 같은 목적입니다. 다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라식과 라섹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고, 렌즈 삽입술은 말 그대로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눈의 각막이란 조직은 평생 다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정밀한 계산을 통해서 라식, 라섹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각막을 깎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반면 렌즈 삽입술은 렌즈를 눈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각막을 보존할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렌즈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크게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방 렌즈는 홍채 앞쪽에, 후방 렌즈는 홍채 뒤쪽에 넣는 렌즈입니다. 참고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후방 렌즈인 아쿠아 ICL인데요. 과거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눈속 압력 상승이었어요. 렌즈가 눈속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녹내장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 ICL은 렌즈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눈 속의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덕분에 지금의 렌즈 삽입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렌즈 삽입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막 내피세포 감소예요. 우리 눈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렌즈 크기 선택인데요. 각 환자분의 눈 크기와 구조에 딱 맞는 렌즈를 선택해야 각막 내피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렌즈 크기나 위치가 맞지 않아서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엔 정밀한 측정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렌즈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각막 내피세포는 나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데요. 정확한 크기의 렌즈를 삽입했을 때는 이 자연 감소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수술 전후로 정기적인 각막 내피세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녹내장애나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아 ICL은 렌즈에 있는 작은 구멍 덕분에 눈 속 압력 문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백내장의 경우도 과거 렌즈가 수정체를 자극해서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요즘은 정확한 크기의 측정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환자분이 시력교정술을 받으러 오셨는데, 본인이 의료인이다 보니 정말 꼼꼼하게 찾아보고 오셨어요. 라식과 렌즈 삽입술의 장단점을 모두 비교해보고 결국 아쿠아 ICL을 선택하셨는데요. 수술 후에는 왜 진작 이걸 결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수술이 그렇듯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밀한 사전검사와 숙련된 의사의 시술이라면 그 위험성은 정말 미미합니다. 여동생분도 스마일 라식 해주셨잖아요. 여동생분께는 렌즈 삽입술을 따로 추천하지는 않으셨나요? 제 여동생은 검사를 해봤는데 스마일 라식과 라섹은 가능했고 ICL은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그 렌즈가 들어가는 틈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렌즈를 넣어줄 틈이 불충분했던 거죠. 그런 경우는 하게 되면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검사에서 잘 걸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렌즈 삽입술을 하면 특히 좋을까요? 사실 렌즈 삽입술은 일단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증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라식, 라섹보다는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렌즈 삽입술을 하실 수가 있겠고, 술전 검사에서 아벨리노 검사를 했는데 현재 각막은 투명하지만 아벨리노 유전자를 갖고 계시면 라식, 라섹을 했을 때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렌즈 삽입술을 하시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도근시 또는 아주 고도난시여서 라식, 라섹으로는 조금 교정하기 어려운 높은 도수의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백내장이 오는데, 렌즈 삽입술을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 때 ICL 렌즈를 제거하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라식이나 라섹을 하신 분들은 각막이 이미 깎여 있는 상태라서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또 직업 특성상 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거나 격한 신체 활동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각막을 보존할 수 있는 렌즈 삽입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술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큰 결정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기보다 꼭 본인의 눈 상태, 직업, 생활 패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수술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술기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밝고 또렷한 시야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